네. 게스트 리더님께서 이제 곧 준비가 되실 예정이라 저희가 이제 강의 들으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는 네, 음소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화면도 정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리더님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죠? 그쵸? 지금 그린월드 리더님들이 126명이나 이렇게 다 함께 들어와 주셨어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강사님이 준비되면 저희 준비한 게스트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환 리더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중환 리더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기다리던 방중환 리더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기 창원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너무 저한테는 사실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다들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초대받게 된 게 사실은 어쩌면 이지연 주영석 리더님께서 사실 너무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어폰을 좀 잘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끼고 있는데 혹시 소리에 에러는 전혀 없는 거 맞죠? 그죠? 계속 불안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니 네, 잘 들린다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는 총각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출산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사실 이지연 주영석 리더니까 저희가 급속도로 저희가 인연이 너무 깊어져서 저희에게는 참 귀인 같은 분들인데 어쩌면 두 분 때문에 저희 아메이도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지연 리더님과 저는 스페인 동기거든요. 스페인에서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그때 YLGC라고 영 리더 그로스 커미티에 스페인 메노르카에 우리 이지연 리더님과 저와 또 여러 몇몇 리더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또 주용성 리더님과 또 이지연 리더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편안한 여행이 되었던 기억이 나고요. 무엇보다 제가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이영은 씨를 두 분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면 강의 끝나는 건 아닌데 주재호 박경자 리더님 이 두 분은 사실은 저한테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뭔가 위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사실은 늘 멀리서만 뵐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화요일부터 제가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건 혹시나 제가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 마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메 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장면을 꿈을 꿀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디서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게 편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고 이게 제가 저를 보면서 하니까 여기 넥타이와 셔츠 사이에 빈틈도 잘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준비되지 못했었네. 그렇게 어, 이런 장면을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와닿지 않았는데요. 저는 늘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실 그게 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그게 믿어집니다. 정말 청중의 자리와
무대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 정말 요즘에는 잘 믿어지거든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누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청중석을 늘 성실히 메꾸던 분들이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온다라는 거 어쩌면 제가 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식의 강의가 제 인생에는 처음입니다. 비대면 강의가 처음인 게 아니라 어쩌면 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통째로 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처음엔 플래티늄인 강의인 줄 알고 제가 강의를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어, 이게 여러 핀들이 다 섞여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곰곰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다가 저의 이제 수석까지 성장을 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잘 됐었을 때는 또 잘 됐던 대로, 또 제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뭐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러실 때 또 이겨냈던 마음들을 한번 찬찬히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향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큰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재현 주영석 리더님처럼 2세 아메입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 비즈니스를 제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진행하던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은 빠른 속도를 내셨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이제 그게 저한테 막 와닿지는 않았었던 게 부모님 두 분이서 늘상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한 2, 3년 정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시고 난 후에 저한테 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너도 커서 성인이 되면 이 비즈니스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와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던 인구 분포도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주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10대였는데 10대가 바라보는 40대에 향한 시선은 사실 그렇게 동질감이 느껴지진 않죠. 그죠? 아, 내가 빨리 저쪽으로 참여해서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다. 혹은 그분들을 봤을 때 40, 50대 여성분들을 보면서 제가 10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40, 50대 여성분들이 사실 저한테는 누님 같고 제 친구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디 가면 또 40대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벌써부터. 그래서 아미는 준비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미리 얼굴을 준비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분들이 그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40, 50대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보면서 한번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달갑지 않았었거든요. 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행위 자체도 뭔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래도 경영학과를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참 저희 부모님이 애썼었는데 제 뇌가 애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실망스러운 어떤 학업을 마치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경영학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경영학과를 나온 제 친구들처럼 저도 어차피 그냥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했을 때 저한테 좋은 경험도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헤어졌죠. 헤어진 그 상태에서 또 새로운 여하구를 교제를 하려면 저기 사이드 잡 그러니까 사이드 수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럼 종잣돈을 조금 모아서 학교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작고 어떤 별거 아닌 꿈으로 시작했던 이 비즈니스였습니다. 한도도 제가 시간의 한도도 1년이라고 저는 정해놓고 시작을 사실 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을 하긴 하지만 어차피 하는 거 조금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강할수록 여러분
첫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퍼센테이지 여러분들에게 혹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였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은 너무 좋았고 그다음 미팅에서 또 혹은 홈미팅에서 혹은 스폰서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은 너무 좋았는데 그까지 가는 로드맵이 어떤 행동으로 채워져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만드는가 그게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나? 아니면 뭐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내가 아메이를 시작한 지가 3일이 지났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뭔가 이야기를 하려 해도 사실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뭘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뭘 얘기를 해주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서서 벽에 한번 붙여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마나 저보다 더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그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의도치 않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리더님들 댁에 가보니까 목표가 벽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말씀,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표라는 게 눈목자에 표시할 표자라고 이렇게 제가 배웠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눈 아래, 제 눈알이 있죠 여기, 예, 여기 제 눈알이 있겠네요. 이 눈 아래 예를 들어 제가 SP라고 쓰면 제가 어딜 봐도 제 눈에는 SP가 보이겠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의 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울 때의 마음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서 목표가 계속해서 까먹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목자에 표시할 표. 근데 눈가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 아래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눈 아래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눈이 닿는 모든 곳에 표시를 해놓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배 아닌 도배를 거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3% 해야지, 언제 6% 해야지, 언제 9% 해야지, 뭐 언제 12% 해야지라고 SP까지밖에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목표는 그때는 쓰지 않았었던 것 같고 SP 목표까지 이렇게 제가 적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카탈로그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카탈로그는 사실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어들이 저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듀나리 에라 조류 뭐 이런 얘기들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아니 뭐 참고서 같은 게 없나라고 하니까 어떤 사이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프린터를 이만큼씩 뽑아서 제가 창원대학교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빽빽이처럼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가서 뭐 이제 뉴트랄리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루는 통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루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지금 아티스트리 맨의 전신인 톨섬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 톨섬이라는 화장품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소디움 히아루로네이트라는 그 성분이 자기 질량의 1800배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빡시게 외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 비즈니스 15년 하면서 한 명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우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미팅을 당연히 다니면서 제품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렇게 열심히 제품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이 비즈니스를 꾸준하게 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반복이더라고요. 반복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서
내가 한 차원 높은 의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설명을 10번 하는데, 예를 들어 10번 하는데 어, 한 달에 한 번씩 10달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10일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10달에 걸쳐서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10일에 걸쳐서 하는 사람에 비해서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제가 이 비즈니스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반복과 밀도, 이 두 가지가 깨달음의 전제 요소들라는 거죠. 저도 제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일주일 정도 빡시게 했죠. 아침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점심도 학교에서 먹고, 오후까지 공부하고, 거의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왔었으니까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뭐냐면 미팅,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사업자들은 거의 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제품을 전달했고 어떤 플랜을 전달했고 이런 이야기인데, 저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바쁘게 진행을 해보니까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감사하다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를 통한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저는 파트너들에게 전공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똑같이 주문을 하면 제품을 하나 갖다 주고, 그냥 같은 그런 슈퍼 아줌마, 슈퍼 하는 아메이가 아니라 전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이지연 리더님처럼 살을 잘 빼주는 ABO가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영양을 잘 챙겨주는 ABO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의 면역을 잘 키워줄 수 있는 ABO도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잠을 잘 재우는 수면 전용 ABO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전공을 하나 가지고 그 전공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파트너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이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초창기에는 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학습으로 인한 확신이 생긴다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두려움이 더 작아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비자를 찾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미팅했던 분들도 거의 다 아주머니셨는데, 아주머니들이 거의 다 미팅을 하면 소비자 자랑을 하시는 거죠. 계속 소비자 자랑을 하고, 누가 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든지, 화장품을 전달했다든지, 영양제를 전달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면 저도 소비자가 계속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게 됐던 4~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2살, 23살, 24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아메이 한답시고 이제 막 미팅에 와서 같이 둥글레 미팅을 해가며 이 멋진 비즈니스의 비전을 가지고 10년 후에는 멋진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LOS 맵을 보면 늘상 1인당 3%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저도 한계치에 다닥게 되었죠, 그죠? 아니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한답시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3%도 하지 못하냐, 3%도 하지 못하냐, 왜 그럴까?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비자를 찾자. 너네도 다 SP 되고 싶지 않냐? 나도 SP 되고 싶다. 어떻게 소비자를 찾아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자. 아파트마다 아메이 정수기 필터, 아메이 바디로션, 아메이 치약 하루 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저희가 하루 만에 갖다 드릴 수 있었냐면, 오늘 주문 받으면 바로 AP를 가서 사서 다시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데 없다면 갈 수 있는 곳을 2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죠. 갈 수 있는 곳에 더 정성을 쏟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서로의 섹터를 넘보지 않고, 누구는 명소동, 누구는 대방동, 누구는 상남동에서 각자의 섹터를 침범하지 않은 조약 아래에서 저희가 전단지를 게시판마다 이렇게 쫙 붙이게 되었습니다. 4~5명의 친구와 함께. 그만큼 저희는 소비자가 너무 갖고 싶었었습니다. 너무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네가 인터넷에서 신발이나 옷을 팔았으면 살 건데 생필품은 너도 알다시피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 차곡차곡 채워진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관할이라서 내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거절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다 붙이고 저희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죠. 5명 중에 4명이 전화를 다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떼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 경비 아저씨가 그거 다 떼라고. 어, 그 정도도 몰랐던 거죠. 뭔가 신고를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괜히 붙였다가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 또 모였습니다. "야 전단지는 실패다. 그럼 어떻게 해 볼래?" 하니까 한 친구가 "어머니 컴퓨터 교실에 한번 가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어머니가 아닌데 어떻게 가지?" 하니까 "아 그게 꼭 어머니만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고 우리가 가도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고 각자 누구는 시청에서 하는 거 누구는 알뜰 생활관에서 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가 딱 가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하시잖아요. 2005년이니까 컴퓨터를 잘 못하 어느 정도냐면 뭐 그런 거죠. 저기 더블 클릭 같은 거 빠르게 2번 누르는 거다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모니터 위쪽으로 좀 올려보세요 하면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뭐 저희가 가서 뭘 배울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가서 약간 보조 선생님처럼 이것도 좀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학생 뭐 하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학생 뭐 하노 물어봐서 저희는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아메이를 합니다라는 게 대본에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대본을 짰거든요. 동정심을 유발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목적 앞에 다른 건 다 사치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사실 다른 건 다 별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예전에 빵을 얻으러 갔다가 저렇게 유명해지시기 전에 뺨에 침을 받고,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빵을 달라니까 침을 이렇게 볼에 뱉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잘 참고 이렇게 왔어요. 훗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정도까지 모욕을 당했는데 당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체면을 세우러 간 게 아니라 빵을 얻으러 갔기 때문이었다. 즉, 나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야 되구나. 요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동의어구나. 즉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눈 감을 수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컴퓨터 교실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슬프잖아요.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문을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제품 교육이 조금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업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 아메이가 2002년에 1조 2천억을 찍고 매출이 2005년, 2006년에는 사실 그 매출이 거의 한 7천억, 6천억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교육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때인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약간 설명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더블 X 먹으면 몸에 좋아요가 아니라 뭐 이런 느낌이죠. 와, 더블 X도 안 드시고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 계셨지? 뭐 이런 느낌의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저희를. 그래서 이모님 예를 들어 주문을 받으면 이모님 제가 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번호를 못 받은 거죠.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컴퓨터 교실도 팔로우업이 안 돼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작은 주문은 받았지만. 또 저희는 소비자에 너무 목말라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그 친구는 노래방에 일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사이드 잡으로 하는 친구였는데 형님 그 노래방 아가씨들이 되게 현금을 잘 씁니다. 그런 아가씨들에게 제품을 소개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럼 해보자. 그럼 여기 창원에도 유흥가가 많으니까 섹터를 침범하지 말고 딱딱딱딱. 차는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제 차가 아니죠. 저희 부모님 차 가지고 제가 밤 10시가 되면 밤 10시예요. 밤에 돈이 도니까 딱딱 지역마다 하나씩 내려줬습니다. 차로. 너는 명소동, 너는 상남동 뚝뚝 내려주고 이제 쭉 돌다가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제가 전화해서 다 돌았나? 저도 돌고 있죠. 그죠? 명함을 가지고 명함에 뽑으면 500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500장 그 명함 먼지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도 요즘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 500장의 명함이. 근데 이때는요. 하루에 20장씩 30장씩 날아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명함이 한 통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머니들한테 바로 얘기하자. 안녕하십니까? 아메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메 필요한 이거 또 계속 반복하면 제가 깨달음 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카탈로그를 가방에 안 넣게 되더라고요.
왜? 카탈로그를 가방에서 빼는 것 자체가 부담이니까 카탈로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갔습니다. 그냥 점점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계속해서 하기가. 친구들도 점점 지쳐하고 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주문은 조금씩 받았어요. 저는 그 시즌에 SP가 되었었거든요. 밤에 제품을 제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서 전달을 하면서 SP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SP가 되고 뭐 조금씩 되지만 파트너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점점 지쳐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했을 때 저희 그때 형제레그에서 마사지가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사지를 처음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마사지라고 하지 않죠. 뷰티 미팅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마사지라고 했었거든요. 마사지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파트너가 한 6, 7명, 7, 8명 됐는데 마사지를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미 주부분들이 누워서 뭐 다들 패왕별이처럼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포어라는 그 마스크팩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퓨리파잉 팩이죠. 그걸 쫙 바르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닦아내고 나서 그다음에 수분팩을 쫙 바르고 이제 얼굴이 좋아지는데 와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신받다는 느낌이죠. 저 두 가지만 사면 되구나. 친구들 전부 다 찜질방에 불러가지고 내가 시연을 해줄 테니까 너네 따라 해봐라. 쫙 다 바르는 거죠. 지네들도 1대1로 앉아가지고 서로 발라주고 다들 손도 안 씻고 발랐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확 발랐는데 다들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부가.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이 두 가지만 사면 되나? 그래, 두 가지만 사면 돼. 다들 AP로 뛰어가서 이 두 가지만 사서 마사지 약속을 뭐 엄마 친구 막 잡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20대 초반의 총각에게 얼굴을 내어줄 주부가 잘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렵게 약속을 잡았는데, 다들 캔슬을 받아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포어 같은 거를 발라놓고 해면으로 스펀지로 닦을 때 스펀지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흐르고 스펀지에 물기가 너무 없으면 빡빡해서 아프고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잘 안 닦이니까 그 친구가 물을 좀 많이 해서 했나 봐요. 근데 마사지가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주부분, 마사지를 받은 주부분이 등이 싹 다 젖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너무나 실망했죠. 그리고 한 친구는 해면으로 닦아내고 나서 그다음에 토너로 화장솜으로 토너로 이렇게 딱 정리를 다 해주고 나서 물기가 있으니까 다음 제제를 바르려면 물기를 말려야 되니까 뺨을 이렇게 좀 토닥토닥 이렇게 태핑을 좀 해줬는데 그게 되게 아팠나 봅니다. 너무 아프다고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걸 거절받고 또 한 친구는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끝나고 이렇게 거절을 받았는데 걔는 중간에 한 명이 쫓겨나왔어요. 너희 왜 쫓겨나왔냐라고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에 담배 냄새 난다고 나가라 그랬던 거죠. 저희는 그 정도로 위생관념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했지만 희한하게 하다 보니 실력은 늘어서 나중에는 진짜 손 이런 게 막 이렇게 되고 막 이게 약간 뭐 경락 하는 줄은 모르면서 막 흉내를 내고 어느 순간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점 되면서도 우리는 늘 시간이 없었고 다들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코에 안 넣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에 넣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늘 콧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던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처음 마사지 시작하기 전부터 코에 휴지를 받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친구가 의견을 냈어요. 이름을 바꾸자. 발상을. 그럼 어떻게 말이고 하니까 일부러 발랐다 하자. 어떻게 일부러 발랐다 하는 거니까 이름을 코 속까지 영양을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저희가 좌충우돌하면서 소비자들을 조금씩 생기면서 저희가 SP가 되고 또 제 파트너에서도 SP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GP를 갈 때 Q 사파이어로 GP를 성취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SP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SP 갈 때까지 저의 목표의식은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SP만 가고 보자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핀이고 SP만 되면 사실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은데 SP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늘 있지 않습니까? SP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SP를 어렵게 성취를 했습니다. 어렵게 성취를 했는데 SP를 2월에 성취를 했는데 3월에 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3월 마감을 제가 850만 PB로 하게 됩니다. 350이 아니라 850만 PB로 하게 됩니다. 제가 3월 마감을. 누군가는 아이고 조금만 더 해서 1000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3살의 저에게는
850이 맥시멈이었습니다. 아, 그때 저희 또 누군가는 형제를 그때 얘기하신 건 아닌데 그 뒤에 얘기를 하시는 게 아이고 저기 뭐 저기 스폰서님하고 그 좀 협력해서 좀 해보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저는 제 스폰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제가 아메이 할 줄 알고 아메이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였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면 아메이 할 줄 알고 머리 좋은 친구인데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 아메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죠, 제 친구가.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디에 가입시켰겠습니까? 그쵸. 그 친구 밑에 저를 가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850이었어도 사실 어쩌면 목표와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버렸으면 어땠을까? 사실 계속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850만 PB를 두 번째 달에 하게 되고 세 번째 달이 되니까 750만 PB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실망이 왔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그때 처음으로 복학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중도에 복학을 해버릴까? 어, 천은 겨우 한 번 했는데 어차피 내 실력이 이 정도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많이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그때 뭐가 보이냐면 이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진행은 책임감으로 한다는 게 저는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파트너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보다 동생들도 있었으니까 중화 형님처럼 되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한 번 더 다시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못했던 건 정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잘했던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날이라서 못한 건 많죠. 사업 설명을 제가 고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팅을 좀 빨리 다녔었어요. 미팅을 빨리 다니니까 사실 삼선에 앉게 되었죠. 삼선에 앉게 되면 사실 좀 집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빨리 갔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빨리 가니까 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젊은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대충 그냥 장난처럼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어떤 강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업 설명에 꽂히게 되면서 그래 850, 750이 되는 이유는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업 설명 100회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했던 사업 설명에 일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저를 SP 그 뒤에 유지되지 못할 때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목표를 줬고 어차피 SP가 2월에 됐지만 저의 플랜은 8월에 플래티늄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아가 버렸죠. 3월, 4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다시 5월부터 Q를 쳐서 6월, 7월 해서 8월, 9월 해가지고 10월 달에 플래티늄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다시 플랜을 짰습니다. 많은 이제 저희 파트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3년 플랜을 이렇게 딱 짜보면 비즈니스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3년 플랜을 짜면 아이고 저기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조금 신뢰하지 않는 듯한 말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세가 반복되면 나중에 플랜을 세우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플랜대로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더 이상 플랜을 세우지 않는 게 진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3년 플랜대로 안 된 적이 된 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3년 플랜대로 됐다면 전 지금 10년 차에 이미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었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도 했죠, 당연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 묶고 일어날 정도의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 설득력 정도는 이 안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미팅이 주는 힘이었죠. 이 안에 붙어 있어서 제가 저 스스로를 꼬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해봐. 다음 판에는 될 수 있잖아. 한 판 더 해봐. 다음 판에는 될 수 있잖아. 라고 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꼬실 수 있는 힘을 이 미팅에서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제가요,
100번의 사업 설명을 제가 이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0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위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의지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100번이라는 횟수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늘 상황을 봤었습니다. 저는 A형이거든요. A형은 특징이 뭐냐면 남을 과하게 배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A형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또 가슴형들. 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괜히 불편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괜히 이 얘기를 해서 또 괜히 이제 박자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늘 상황을 보는 저에서 이제 횟수가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횟수만 하고 보자. 횟수만 하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횟수를 보는 늘 타이밍만 보고 있던 저에서 어떻게 오늘 한 번 더 해볼까가 더 중요해지는 제가 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목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100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제 눈이 그쪽으로 딱 가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왼쪽을 보고 있다는 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저한테 또 큰 깨달음을 줬었거든요. 아, 내가 뭘 보느냐는 내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구나. 내 발은 내 눈을 따라오구나. 눈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눈 관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제가 100회 두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아, 목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고 최적의 타이밍에 할 수 있을까라는 타이밍만 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멘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SP쯤에 계신 분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이 비즈니스의 전달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OK 확률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전달했다고 노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약간 억지스럽게 전달했다고 예스가 없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비율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초보자로서 진행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이렇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과정에 포커스를 두더라는 거죠. 과정이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횟수가 결과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의 눈을 횟수를 보는 눈으로 와이프를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반은 해내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SP가 된 이후에 다시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에 다시 Q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PT까지 순조롭지 않더라고요. 저는 플래티늄 가는데 근 1년이 걸렸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과거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플래티늄 가던 달에 마감할 때가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다 PC방이나 컴퓨터로 마감을 할 때였습니다. 11시쯤 되어서 주문을 모아서 PC방을 제 친구들 몇 명이랑 제 친구들도 먼저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 동년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테라스 같은 술집에 야외에서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안고 남자들이 막 술을 마시며 담배를 푸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부러운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 친구들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일과 시간만 끝나면 업무랑 빠이빠이를 하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과 끝이었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목표가 생각났다가 눈 뜨도 또 목표가 생각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자들은 저렇게 근무만 끝나면 저렇게 자유로운데 그 생각을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PC방 가서 사촌 누나한테 퀸치 주스 주문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것도 탑업으로 플래티늄을 마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마감을 했으니까 12시가 넘어서 제가 PC방을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까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렇게 또 어깨동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 똑같은 자세로. 근데 사람이 또 화장실 다녀오기 전이랑 다녀와서랑 마음이 사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그 인생은 딱 그것까지다. 내가 아까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플래티늄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나와서 난 플래티늄이 돼서 나왔다. 나는 이렇게 억척스럽게 너그 놀 때 성장할 거다.
그래서 훨씬 더 질 다른 삶을 살 거다라는 긍정을 저한테 그때 막 억지로 저한테 막 주면서 했던 젊은 바른 생각에 방중하라는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갔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건 사파이어를 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파이어를 도전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도전의 박자를 모른다라는 거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자연스러웠다는 거. 저는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자체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꾸역꾸역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었고요. 그 다음 해에. 그리고 연말 보너스를 받고 정말 꿈에 그리던 SM5라는 차를 샀었습니다. 할부로 샀죠, 당연히. 너무 행복했고 그 차 하나로 제 친구들에게 사이에 제가 조금 유명해졌었습니다. 어쨌든 26살에 자기차를 뽑은 친구가 잘 없었거든요.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친구들 제 차에 타면 제가 야야야 손밖에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날개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뻥깔 까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제가 하게 되면서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 다음에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또 그 다음에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제가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죠. 사파이어 에메랄드 안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부터 PT 딜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 구간 사실 어쩌면 조금 위험한 구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다음 핀과의 갭이 생각보다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은. 실제로 그 갭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의 갭이 너무 넓기 때문이죠. 그 핀과 현재 나의 핀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있는데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머무르는 순간부터 성취감은 서서히 소멸되고 불안감은 서서히 증폭되더라고요. 그게 도전하지 않는 벌이더라고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주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고 싶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000인데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2400, 3240, 그 당시에 3240이었습니다. 너무 멀죠? 말로는 그 목표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사파이어, 그 에메랄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늘 본능 속에 제 본능은 1000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달에 1000이 다 되어 가면 이미 제 몸이 루즈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1000을 좀 더 쉽고 잘 효율적으로 시간 좀 덜 쓰고 할까라는 고민하는, 그죠? 생각하는 아메이를,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아메이를 그때부터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아메이가 사실 우리가 잘 되어서 재밌습니까? 6% 9%할 때 잘 되어서 재밌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제 친구가 제 초창기 때 생리대를 2개를 시켰습니다. 1시간 거리. 생리대 2개. 여자예요. 생리대 2개를 들고 가는데 막 뭐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막 나중에 이 생리대를 받아가지고 걔가 나중에 막 이걸 받고 나중에 비즈니스 비전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SP가 돼서 무대에 올라와서 울면서 방중아 리더님은 저에게 생리대로 다가오셨습니다. 막 스피치하는 게 막 상상이 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 생리대 하나를 전달해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상상력이 얼마나 빨라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스에서 예쁜 여자랑 눈만 잠시 마주쳐도 우리는 손자 이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미 그녀랑. 그 정도로 빠른 정광석화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상상력은 점점 제한이 되기 시작하고 현실만 재고 있는 저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참 못난 방중화였습니다. 참 별로더라고요. 결국 목표를 상실하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되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특별한 목적의식, 특별한 Y를 가지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마음이 해내는 겁니다.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다이아몬드 분들을 만나봤지만 물론 잘하는 분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분들을 봤을 때 그 시장은 너무나 평범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진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2년차, 뭐 3년차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목표가 생겼어요. 에메랄드가 되고 싶다.
세레그가 빵빵하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더라고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가난과 이별이 뭐예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죠. 그 빵빵한 에메랄드가 되고 싶었는데 타겟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카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오픈카 저거를 내가 에메랄드 되면 나에게 선물을 해야지. 저 차가 얼마니까 제 차 팔고 제가 에메랄드 연말 일시불을 받으면 제 저기 오픈카에 초기금 정도는 되겠네 라는 계산으로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게 됐어요. 첫 에메랄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음 에메랄드를 진짜 목표를 이제 가지고 딱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표와 그렇지 않은 목표를 구별하는 방법은 9월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제 주제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목표가 언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가고 싶고 진짜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 파트너들에게 말을 믿지 말고 돈과 시간을 어디 쓰는지 봐라. 그게 관심의 방향이다라고 말을 자주 해드립니다. 아메 해보겠습니다. 아메 저는 관심 있어요. 아메 좋아해요. 아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보다 얼마나 쓰는지 아메에 돈이나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이 비즈니스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핀의 첫 큐를 찍는 순간 진짜 목표가 되는 거 아닐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진짜 목표가 된다는 건 9월에 큐를 하는 겁니다. 사파이어 목표를 진짜 내 목표가 된다는 건 9월에 두레그가 독립을 하면 그때 비로소야 내 진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에메랄드도 세레그가 독립을 하면 그때 진짜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목표에 대한 내 행동으로 외치는 목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하게 되거든요. 세레그가 충분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에메랄드 도전할 때 26살, 27살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3, 40대들을 붙잡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노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 준비 많이 해라. 그리고 제가 친구들 삼촌, 친구들 이모 이런 사람들 좀 자주 찾아갔었거든요. 뭐가 생기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공부나 하지. 돈 벌써부터. 학생이 뭐 할 줄 안다고. 공부해서 직장 좋은 데 가는 게 1000배, 1000배 낫다. 혼을 내는 거예요, 저를. 제가 그거 몇 번 하고 나니까 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칠판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거절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들고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혼 안 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안 뭐락했으면 좋겠다. 그걸 겁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딱하죠, 그죠? 그렇게 좀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 6천원 내가 줄게 하지 마라. 네 준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케이 물론 오케이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함께 뛸 주자가 필요한 거지 제가 어떤 좋은 말 들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안 생긴다고 얘기한다는 건 이미 만드는 과정을 포기한 거 아닐까? 저는 레그가 잘 안 생깁니다. 안 생긴다고 이미 머리에 입력시켜버리고 스톱을 해버린 거 아닌가? 보통 스톱을 하신 분들이 잘 안 생긴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PT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가셔야 되는데 주자를 찾지 아직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좀 더 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트너가 잘 안 생긴다라는 건 방법을 바꿀 이유가 아니라 횟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바꿀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횟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한국 안메 역사상 제가 정말 많은 CD와 음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방법이 잘못돼서 어떤 문제가 됐던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문제는 횟수의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냥 생각을 쭉 해보면요. 조금 희한한 방법이더라도 많이 하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결국 진짜 확률 게임이구나. 생각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게 맞구나. 한 번 더, 한 번 더. 그게 어쩌면 정답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에메랄드 레그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어거지로 찾다 보니까 저의 두 번째 레그는 25살이었고요. 세 번째 레그는 26살입니다. 너무 암담했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그 친구들이랑 합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은 그때는 암담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 어떻게 했을까 싶지만은 그런 친구들과 손을 잡고 네 번째 큐, 다섯 번째 큐를 같이 달성을 했습니다. 에메랄드 때.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요. 저기 한 친구가 네 번째 큐를 했을 때 한 친구가 이제 여자였어요. 어머니한테 아메하는 걸 걸려서 집에 감금이 됐어요. 못 나가게 한 거죠. 야, 아메 하지 마라 하면서 컴퓨터도 없애버렸어요. 어머니가 컴퓨터로 아메 한다는 거 아셔가지고 그때는 모바일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세 번째 친구는 좀 뭔가 저랑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목표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좀 그런 에러가 한 번씩 생기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좀 에러가 있었는데 뭐 저한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어떤 상황에 제가 좀 바빠서 못 도와줬나 봐요. 몇 번 그게 겹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학교로 복학을 해버렸어요, 그 친구.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은 이게 뭔가 남는데 물론 그 밑에 소비자들은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계셨지만 그래도 그 이제 메인 주자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여기서 사실 제가 뭐 BMW 오픈카 그거 뭐 사면 좋지만 안 사도 그만인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저기 온 게 아깝더라고 사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제가 찾아오더라고요. 해도 뭐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에메랄드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혼자만의 성취인데 보소피는 남들과 함께하는 성취라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년에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까지 왔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 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SP 갈 때까지 SP가 아니죠. 에메랄드 될 때까지 제가 홈테크를 제가 전달하는 게 5대가 안 됐었어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냄비 이런 것들을 파트너가 스스로 사는 거는 뭐 있었지만 제가 전달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다 비누, 치약, 뭐 더블엑스 화장품 이런 것들 위주였지 홈테크를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금액이 커서 잘 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많이 쫄아 있는 상태였는데요. 에메랄드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 또 이유가 BMW보다는 또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제가 모든 데 제가 오픈카 살 거라고 9월 달에 뭐 온갖 데 얘기를 다 해놨었던가 봐요. 창원에 BMW 매장을 갔는데 BMW 매장에 제가 원하는 오픈카가 없더라고요. 보면 꿈꿀 수 있다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창원에 잘 안 팔려서 전시장에는 그 차가 없다. 서울에도 컬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신 분을 만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가구점을 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큰 가구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뭐 남편분 뭐 BMW 집차 타고 그 당시에는 뭐 그때 부자죠, 그죠? 그렇게 다니시면 여성분은 BMW 오픈카를 타시는데 친절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팅 끝나고 마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저 차 뭐 이쁘다 하면서 한 번씩 구경도 하고 그 아주머니가 그 여사장님이 나와 계시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차 구경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해졌는지 들어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아메를 통해서 이걸 살려고 합니다. 아메리 얘기 드니까 그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젊은 청년들은 뭘 해도 멋지다. 약간 이런 애매한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가
제가 에메랄드 카운트다운이 한 번인가, 에메랄드 카운트다운이 한 번인가 두 번 남았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그때 큰 결단을 했습니다. 뉴트라이트 농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사파이어 핀 보너스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거의 동시에 갔기 때문에 사파이어 핀 보너스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뭘 했냐면 차 색깔을 종류대로 제가 다 보게 됩니다. 농장은 잠시만 보고 차 색깔을 보러 다녔어요. 검은 차에 브라운 시트를 할까? 왜냐면 안장 내장이 중요하니까. 골드 차에 베이지 시트를 할까? 뭐 파란 차에 뭐 빨간 시트를 할까? 막 온갖 구성을 다 해봤어요. 미국에 실차로 다 있더라고요. 제 친구 LA 사는 제 친구가 싹 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다 보고 나서 제가 조합을 다 맞춰서 왔어요. 색깔을 다 맞춰서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뭘 샀냐면 제가 에메랄드가 딱 마감을 하고 한국에서 뭘 샀냐면 검은 차에 검은 시트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색깔은 스페셜 오더라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개월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주문을. 어쨌든 그 차를 딱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구점에 선물과 멘트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구점에 갔는데 그 여사장님이 너무 놀라는 거죠. 너 진짜 아메이로 이 차를 샀냐? 네, 감사합니다. 누님이 나의 꿈을 지켜주셨고 누님 때문에 보여주셔서 저는 이 차를 살 수 있었다. 하면서 이제 선물 주고 돌아서는데 야 아메이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그분이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물어봤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때부터 우리와 아메이의 긴 인연이 되면서 또 그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그 뎁스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뭐 플래티늄 이렇게 쭉 나오게 됐던 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꿈은 흡인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명단들 있죠. 저 명단은 내가 좀 되어서 가야 됩니다. 뭔가 되어서 가야 되는 명단이 있죠. 되어서 가면 안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서 뭔가 된 나를 과정 안에 있었잖아요. 그분이요. 그분이 저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를 쭉 지켜봐왔잖아요. 제가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게 물론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에 훨씬 더 큰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쇼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본 아닐까요? 그게. 어쨌든 그렇게 에메랄드를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완료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에메랄드 카운트가 두 레그다 한 번씩 남았을 때 정말 매출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 아메이가 정말 선물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아메이 모든 프로모션은 목표를 가진 자들을 위한 선물이더라고요. 정말 좀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정수기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그 달에 제가 그때까지 5대도 전달 못했는데 그 달에 제가 14대를 전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와, 저한테 이런 저력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저 재밌는 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전달을 못 해봤어요. 제대로. 다이아몬드 갈 때도 저는 그렇게 전달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은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만큼 일하는구나. 필요한 만큼 일하게 되어 있구나. 프로그래밍 자체가. 목표와 나의 차이만큼 딱 성장할 수 있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요. 그 빈틈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그때부터. 너무 멀다가 아니라 야, 난 또 저만큼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에메랄드를 딱 마감하고 또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저한테. 무슨 그 백설공주 같죠. 좋았다가 에메랄드 마감에 어떤 딜레마가 찾아왔냐면 미팅을 하는데 애프터를 하는데 1번 레그밖에 없는 거죠. 2번, 3번 파트너가 없으니까 뭐 소비자 정도는 있었지만 1번 레그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결과를 알고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안 행복한 거죠. 사실 괜히 했나? 우리가 네트워크를 남기는 일이고 사람을 남기는 일인데 한 헷갈림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미팅을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뼈밖에 없는 에메랄드라는 걸 보여주기 싫었어요. 사실. 자존감 좀 내려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 그런 에너지는 좀 있었나 봐요. 미팅 가기 싫지만 안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미팅 가기 싫은 만큼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메랄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원래는 제가 1번, 2번, 3번 렉으로 에메랄드를 했지 않습니까? 2번, 3번 말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1번, 4번, 5번 렉으로 제가 에메랄드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해서 1번, 4번, 5번을 데리고 이렇게 에메랄드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괜히 했나 에메랄드를? 괜히 도전했나? 1, 2, 3을 데리고 그냥 파운더스 플래티늄 좀 볼륨만 넉넉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제가 1, 2, 3 에메랄드를 하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1, 4, 5 에메랄드를 하니까 다음 회계년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 2, 3, 4, 5가 있으니까 2번, 3번이 그 다음 회계년도에 플래티늄을 하지는 못했지만 2번, 3번이 제로가 아니라 12%, 15% 정도는 되었었으니까 제로가 아니잖아요. 지나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헛구디가 아니더라는 거죠. 헛고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시점에서는 헛고생으로 보였어요. 근데 미래 시점으로 보니까 재해석이 되더라니까요.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보니까 그것조차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그 시점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결코 현재를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떠한 가치를 남길지 절대 계산할 수 없거든요. 계산을 한들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시점이 지나야 그 전 시점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게 최고의 가치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어떤 기회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죠. 그죠? 29에 제가 29이 다 되어가서 28쯤이었죠. 다이아몬드를 제가 20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20대에 가고 싶었는데 한 다이아몬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1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셨던 분인데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기한테 1년 8개월 다이아몬드라는 수식어가 붙더랍니다. 다이아몬드의 형용사나 꼬리표는 평생 남는데 너의 평생 남는 꼬리표가 20대 다이아몬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되면 좋겠다. 물론 28, 29 가는 구간에서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8, 29 가는 회계연도에서 아니죠. 27, 28이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29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때 20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를 딱 마음을 이제 진짜 가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고 하는데 그때처럼 내가 에메랄드를 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1, 2, 3, 4, 5까지 있었지만 6번이 없었습니다. 6번이 아예 공석이었습니다. 도전하기 전 회계연도에. 진짜 찾았죠. 우리 사촌 누나를 찾아갔어요. 왜 사촌 누나를 밖에 찾아갈 수가 없었냐면 저희 사촌 누나는 이미 저희 어머니랑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했던 사람이었고 2번을 했던 사람입니다. 2번 다 그만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나한테 한 번 더. 이번 다르다.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볼게. 함께 해보자라고 제시를 하니까 사촌 누나가 계속 빼다가 난 2번이나 했으니까 안 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친구를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이제 Q&A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비즈니스를 하고는 싶은데 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그거 지금 시대에 결코 자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순 작업이 전부 다 기계화 자동화 된다라는 건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요. 사람 상대하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밖에 안 남는 시대에 살 사람들인데 사람이 없다. 전 두 개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오도록 매력을 갖추든지 혹은 사귀는 법을 익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또 사람 사귀고 사람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냐 저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배워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촌 누나 플루 선생님이라서 제가 죄송하지만 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사촌 누나가 이렇게 저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사촌 누나도 플루 선생님, 그 친구도 플루 선생님이었어요. 플루 선생님인데 그 사람 외형단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는데 매달 3%, 6%, 3%, 6% 다음 회계연도에 저랑 플래티늄을 가야 되는데 3%, 6%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너무나 절망스럽죠. 저 입장에서는. 맨날 명단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학부모도 부담스럽다 하고 학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해서 레슨을 끊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하다가 내일 어디 가느냐 뭐 제가 여쭤봤어요. 내일 어디 갑니까? 뭐 여쭤보니까 내일 친구 결혼식 간다더라고요. 그래 잘 자고 그 사람 잘 사귀어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중화 씨 축가 한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축가 결혼식 축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축가요. 그 제가 잘 모르는 분 아닙니까? 제가 아는 친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맞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맞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름지기 축가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를 때에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을 때 의미가 있고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면 그 사람과 굉장히 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는 잘 못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그때 막 웃으면서 이렇게 깔깔깔 하면서 끝났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는 결혼 안 했지만 제 옆에 있던 여자친구였던 이영은 씨가 저한테 오빠 무슨 상황이 답답하다면서 저기 뭐 그런 데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천지 모르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뭐 그것도 없는 거 하면 그 가면은 그래도 그 부부라도 한번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다시 밤에 전화를 했어요. 9시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축가 아직 유효합니까 하니까 그 결혼식 부부가 축가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축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코너 자체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실 제가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영은 씨 데리고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전날에. 한동준 노래 불렀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이영은 씨랑 같이 갔죠. 너무 떨리는 가슴으로 제가 이렇게 가서 갔는데 가서 알았습니다. 진실로 가서 알았습니다. 플루 선생님의 친구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음악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분도 뭐 취미로 했나 하여튼 뭐 음악 하시는 분이었고 하객들 대부분이 음악하는 사람들이었고 저 앞에 제 축가 앞에 현악 사중주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생 라이브로 앞에서. 그 다음에 제가 축가할 차례. 알고 보니 그 축가 자리를 모두가 부담스러워해서 남겨져 있었던 자리 같았어요. 누가 져서 부르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거죠. 저 노래 실력 뻔하지 않습니까? 제 차례는 다가왔고 마이크는 손에 쥐어줬고 전주가 흘렀습니다. 저 뭐 했죠? 아침이 오는 거리에 워워워 그 부부도 놀라고 하객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은 성대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나 미쳐버리겠대요.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뭐 잘하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기적적으로 그 부부가 후원이 되고 그 부부가 그 회계연도 안에 SP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 회계연도 안에 SP가 달성하게 되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지지난 회계연도입니까? 지지난 회계연도에는 그 SP 뎁스로 뉴 에메랄드가 탄생까지 되었어요. 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축가 부끄럽다고 안 불렀으면 저분들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에메랄드 대신 저분들 만날 수 있었을까? 뎁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축가 부르면 에메랄드가 한조 나온다면 축가 부르시겠습니까? 안 부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시겠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동 앞에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믿고 한다라는 건 저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아닌가. 내 노력의 끝이 결과와 다 있을 거라는 거 미리 믿고 하는 거. 이거 허공의 발차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는 노력이 언젠가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결과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어쩌면 진짜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었고 저를 오래 기다려준 저희 이제 좀 제가 너무 그런 것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저를 너무 오래 기다려준 저희 이제 와이프에게 저는 영화도 한번 제대로 못 봤거든요. 연애하면서.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곧 되고
좀 이따가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제가 다이아몬드 입성식이라는 걸 전에 했는데요.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2,500명 정도 이렇게 오셨었어요. 막 이렇게 형제레그 분들 다 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 모여 있는 데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몰래 준비를 해서 저희 와이프인, 그때는 와이프가 아니었죠, 이영은 씨를 무대에 세워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못 부르는 노래 또 부르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를 해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프로포즈였고요. 그 뒤로 저희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떤 보상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여행을 다니게 됐고, 또 아메이의 보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저희 신혼여행도 다이아몬드 여행을 껴서 같이 가게 되어서 본사가 참 많은 편의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주 동안 저희가 다이아몬드 여행을,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가게 됐었는데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저희가 이제 본사에 물어봤어요. 저희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저희 신혼여행으로 쓰였던 비행기 값이 우리 둘이에 1,800만 원 이상이었다더라고요. 그 당시 벌써 8년 전인데 얼마나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삶을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이코노미가 뭡니까? 저는 만약에 시간 걸려도 기차 타고 가자고 할 사람인데, 한 달 걸려도 기차 타고 가자고 할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또 한 번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나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참 감사했던 건 연말 보너스가 제가 일시불로 그때 8,300만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일시불로 8,300만 원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제가 11조를 830 했던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11조를 830을 하고 그게 너무 가슴 떨리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정말 풍족해졌는데 따라오고 있는 파트너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영은 씨한테 편지를 한번 썼었어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편지를 쓰고 저희가 2해 연속 핀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 다음 해 바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이영은 씨한테 썼던 제가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스폰서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파트너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을 안 자더라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 목표 선포는 파트너들이 했지만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그들의 마인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전의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방향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저들의 성취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줘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게 리더다. 아이가 생기고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보이고,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애쓰시는데 저분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대하던 가족들이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은 스폰서들이 떠났는데 쉽지 않으실 건데, 저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을 건데, 얼른 핀업 하셔야 될 건데, 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게 시간 내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하고 계신데, 저분은 저렇게 멀리서 매주 미팅에 참석하고 계신데, 저분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시작하셨는데, 저분은 모든 걸 버리고 인생을 걸고 아메이를 하고 계신데, 저분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와의 시간을 유보하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저분은 한참 놀라이에 친구들 등 뒤로 하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파트너들이 생각나는 밤이면 정말 잠이 오지 않는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누구보다 빨리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더 급한 사람들인데, 내가 목표가 작아서 내가 다이아몬드만 하고 있으니 그렇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더 큰 목표를 가져야겠다. 파트너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자. 나부터 다시 시작하자.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가장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쳤지 않는가. 도움 주는 스폰서가 아니라 도움 되는 스폰서가 되자. 해내는 스폰서, 늘 열심히 뛰고 늘 목표를 갖고 있는 스폰서가 되자. 이렇게 이영은 씨에게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의 결단을 내었고요. 이게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스폰서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폰서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읊어드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폰서보다 뛰고 있는 스폰서에게 배울 게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아메이 직원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크라운 앰버서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FC 위원 중에 가장 필드를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주제호 박경자 리더님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폰서님을 모시고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도움되는 스폰서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변화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변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수많은 깨달음을 구비구비에서 줬던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들, 그 다음에 아메이 회사, 아메이 제품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여기 계신 또 누군가가 저희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서 성취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어딘가에서 만나서 혹은 저희 팀의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이 되셔서 그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았다 얘기 들으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140명의 많은 리더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 것 같고요. 혹시나 말씀 중에 미리 제가 겁에 질려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좀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미리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좀 의도를 잘 전달하고자 조금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도 저도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이지연 주용성 리더님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 두 부부를 너무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종아 리더님의 정말 귀한 강의를 이렇게 다 같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린홀드 너무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